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신규 환자는 이틀째 3만 명 후반대로 전주보다 2배 많은 더블링 현상이 12일째 이어졌습니다.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200여 명 투입하고 주요 관광지에도 2,500명을 배치해 방역 수칙을 중점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기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34배나 더 많이 증식한다는 도쿄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상을 일으키는 힘이 더 강하다는 뜻인데 이미 일본 내 확진자의 절반 정도는 BA.5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인수공통 감염병이 10년 전보다 6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병 사례가 많았다면서 아프리카가 신종 전염병의 지원지가 되는 것을 막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해로 물러나면서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륙 일부 지방에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째 4만 명 안팎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8,882명으로 전날보다 300여 명 줄었습니다. 다만 한 주 전보다는 19,000여 명 늘면서 2배 가까이 급증해 더블링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65명으로 34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6명으로 누적 24,712명입니다. 누구냐 너?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가 국내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을 수 있어서 안 그래도 빨라진 재유행에 더 속도가 붙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켄타우로스란 별칭으로 유명한 BA.2.75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0대로 지난 8일 의심 증상을 보여 11일에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검체를 분석하는 과정에 BA.2.75가 의심됐고 질병관리청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 최종 판정했습니다. BA.2.75는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뒤 한 달 반 만에 미국 등 10여 개국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BA.2.75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 개수가 8개 더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반인반수, 켄타우로스가 별칭으로 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변이가 많다는 건 기존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더 강하다는 뜻으로 재감염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연구에서는 전파력이 BA.5의 3.24배에 이른다고 분석됐습니다. BA.5 변이가 국내 유행을 이끄는 현재 상황을 토대로 다음 달 10일에 하루 확진자가 28만 8천 명까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BA.2.75까지 가세하면 이런 예측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BA.2.75 첫 감염자가 감염 가능 기간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것도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BA.1과 BA.2가 동시유행하면서 그 상승작용으로 환자 폭증해서 기록적인 일 62만 명이 나왔듯이 이제 동시유행으로 인한 유행 규모가 더 증가할 것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거인과 접촉자 중에 확진된 경우는 없지만 최종 노출일부터 14일간 추적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항 검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제선 정상화와 휴가철을 맞아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서 방역 인력 지원을 통한 안심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에 단계적으로 200여 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투입해 검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전국 주요 관광지에 2,500명의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실내 소독과 환기 등도 중점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50대까지 확대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낮은 감염 예방 효과에도 백신을 맞는 게 나을지 이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정부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외에 50대와 18살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접종하기로 한 겁니다. 50대가 포함되면서 접종 대상만 85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심장질환과 암, 당뇨, 비만까지 포함하는 기저질환 범위를 고려하면 접종 규모는 더 커집니다. 문제는 얼마나 접종에 참여할지입니다. 3차 접종을 마쳤다면 4차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 예방 효과가 최대 25%에 그쳐 접종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기존 대상인 60대 이상 고령층 접종률도 30%대로 저조합니다. 50대인 경우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감염 예방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3차 접종만으로도 그 위중증 예방 효과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고, 정부는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가 면역 회피력이 큰 만큼 감염 자체는 크게 막지 못하더라도 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 효과는 여전하다며 4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당일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데 파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이에 맞게 개량한 백신이 언제 나올지 불확실해 기존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량 백신이 여기 개발이 하반기에는 되긴 할 텐데 이게 언제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고위험군께서는 가을철로 미루시기보다는 지금 예방접종을 해 주시기를. 3차 접종 뒤 최소 넉 달이 지난 시점부터 4차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예약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뤄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4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가 검사 키트 수요도 다시 급증하면서 편의점에는 재고가 동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망원동에 있는 이 편의점에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지만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키트 재고는 이미 동난 지 오랜데 주문을 넣어도 물량 준비 중이란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는 2개 들어오고 나서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지금은 받을 수 없고. 다른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검사 키트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아, 혹시 뭐 재고가 안 들어오나요? 아니요, 파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자가검사 키트 있어요? 네, 없는데요. 아, 요새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서울 망원동 인근에 있는 편의점 8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약국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대부분 재확산세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 다만 대유행이 언제 또 닥칠지 몰라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아야 할지는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5월, 6월 달에도 이왕 4대 나가는 거죠. 그때 막 전쟁처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또 준비가 될지 확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량 상태를 모르니까. 발주를 이제 환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이제 주문을 많이 넣어야겠지만 이게 반품이 안 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는 주문을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19 검사소도 대폭 줄어들면서 시민들은 자가진단 키트 품귀 조짐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가장 좀 경계심이 제일 갖게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한데 백신 접종을 안 하셨거나 혹은 아직 한 번도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이 커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약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곳은 전체 12,900여 곳 가운데 절반에 불과합니다. 백신 추가 접종에 면역력도 점차 떨어지고 완치자의 재확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코로나19가 본격적인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기 전 한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일주일 새 2배 이상 늘면서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검사 강화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지만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감염을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2월 약 10만 명을 정점으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새 전국 감염자가 2배 이상 늘면서 일본 정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유행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일본 도쿄도는 코로나 경계 수준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습니다. 2週間後の7月の27日には 5.29 倍の1日あたり約 53,482 人となります。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爆発的な感染状況となります。 최근 일본 내 확진자 절반 정도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대 연구팀 실험 결과 BA.5 바이러스는 하루 동안 기존 BA.2보다 34배나 많이 증식했습니다. 그만큼 증상을 일으키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쯤 일본 내 감염자 대부분이 BA.5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A.5 の置き換わりがですね、予想以上に早くて、やはりそのワクチンの効果がですね、やっぱりそれなりに弱まったという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し。 일본 정부는 공항과 기차역 등에 코로나 검사 센터를 설치하고 4차 백신 접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달 시행하려던 전국 여행 지원도 당분간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준긴급 사태 등 코로나 규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熱中症に十分注意をしながら改めてマスクの適切な着用、手洗い、3密の回避や換気などの基本的な感染防止策について徹底いただくよう。 엔저와 물가급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일본도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감염을 막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통상 동물에서 생겨 사람으로 옮겨지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아프리카에서의 발병 건수가 10년 전보다 63% 증가했다고 현지 시각 14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에는 이미 WHO가 2년 6개월 넘도록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는 코로나19도 포함되며 최근 확산세가 두드러진 원숭이 두창, 에볼라 바이러스, 댕기열, 탄저병 등도 속합니다. WHO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병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오는 21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원숭이 두착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고 200mm에 가까운 비를 퍼부은 장마 전선이 물러나자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당분간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장맛비는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됐습니다. 인천에 168.5mm의 가장 많은 비가 왔고 서울 115.4mm, 제천 116.4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장마전선은 남해로 물러나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대신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남, 영남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대구와 경산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당분간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우리나라는 건조한 공기가 지배를 하는 가운데 간간히 들이찌는 햇볕으로 인해 지표면의 기온이 올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동쪽의 기압계가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 쪽으로 공기가 모여드는 현상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며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동풍에 의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여름철엔 홍수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기본적인 수영법을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론으로만 하지 않고 이동식 수영장을 직접 설치해 가르쳤더니 학생들의 물에 대한 자신감이 금세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이론으로 생존 수영을 배워야 했던 아이들의 표정은 지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설치된 조립식 수영장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우선 안전수칙과 안전장비 사용법은 생존 수영의 기본. 아래에서 위로 포물선을 그리듯이 셋 하고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잡아 당기시면 되는 겁니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는 데는 선생님의 지도뿐 아니라 친구들의 도움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리 쭉 펴고 놓아. 내가 도와줄게. 다리 쭉 펴고 무섭겠다, 야. 그러니까 원태를 해. 고개를 젖히고 다리를 펴는 데 대한 두려움만 극복해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학생들은 손으로 노젓기라든지 호흡법 등도 배우는데 2번 정도 수업을 받으면 거뜬히 물에 뜨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인천시 교육청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조립식 수영장을 설치했고 약 한 달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되었고 또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고학년 10만 7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4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존 수영을 지원하고 있고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생존 수영 교육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 기온이 높은 한여름에는 잎채소를 재배하기 어려워서 특히 상추는 금상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비싸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여름에도 상추 같은 잎채소를 재배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바깥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는 한여름의 비닐하우스. 내부는 그야말로 불가마를 방불케 하고 작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대부분 작물이 영상 35도 이상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말라 죽기 마련인데 특히 상추 같은 잎채소는 재배 적정 온도가 영상 20도 이하라 여름철에는 재배가 어렵습니다. 물이 더우면은 양분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고 그래서 거래처도 끊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상추는 기온이 높아도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비결은 채소에 공급하는 시원한 물. 작은 탱크에 든 물을 우선 냉각한 다음 큰 탱크에 물을 냉각해 공급하는 방식인데 날이 더워도 상추가 잘 자라 소득이 60% 많아집니다. 서브 탱크를 냉각시켜서 그것을 희석시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도 상당히 좋았고 그렇고 온도 수온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인 여기에 차광막과 환기창, 환기팬, 안개 분무 시설 등을 갖추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설이나 작물에 맞는 냉각 기술을 적정히 활용을 하게 되면 고온기의 수확량 증가라든지 아니면 농가의 수익 증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잎채소 재배가 가능한 이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피서철에 수요가 많은 삼겹살과 상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또다시 늘어날 이자 부담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빚만 늘었는데 눈앞이 캄캄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덕영 씨.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고기값도 올라 손님이 꽤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한 번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랐다는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조치가 9월에 끝나 더 걱정입니다. 그럼 이자 지원이 좀 줄어들 텐데 소상공인들은 이제 가게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40.3% 급증하며 가계 신용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비대면 컨설팅 사업을 하는 윤한우 씨는 이미 3억 원의 대출을 안고 있어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더 빌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공격적인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나 또는 확장적인 어떤 매출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67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 원 늘었습니다. 9조 원 줄어든 가계 대출과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은행들이 기업 대출에 엄격해질 전망이라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덮쳐 체감하는 고통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크다며 정부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에 맨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입니다. 안 그래도 소득이 낮은데 장 보는 비용까지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지원하는 구호단체도 후원금 규모에 맞춰 운영되다 보니 밥상 물가 상승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단칸방에 사는 82살 문모 할아버지의 한 끼는 밥 한 공기와 반찬 2개뿐입니다. 노동소득과 노령연금 등을 합해 월 61만 원으로 생계를 꾸려야 해서 식비는 아끼고 또 아껴야 합니다. 그래도 매주 한두 번씩은 장을 보러 갔는데 최근엔 고기,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그조차도 엄두가 안 납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톡 치고 서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자주 다니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 아껴 써야지. 문모 할아버지에게 밑반찬을 지원해주는 구호단체도 사정이 빡빡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식재료가 올랐다 보니까 받게 되는 음식의 종류들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마다 무더위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제공하는 사업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50가구도 늘렸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 구호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과 말린 수삼, 대추와 은행 등 주요 식자재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포장 용기 원가까지 오르면서 한 명 식사를 준비하는 비용도 7,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12%나 치솟았습니다. 들어오는 후원금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 예산이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계탕은 뭐 한 5, 6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 올라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이는 밥상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생계가 취약한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켄타우로스 바이러스는 스텔스 오미크론인 BA.2보다 유전자 스파이크가 8개나 많아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면역을 가진 사람에게도 침투하는 능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진화해도 우리는 잘 대응하며 극복해왔습니다. 또 한 번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